자, 지난주에 우리가 초록표가 끼어 있어서 그냥 대중 법회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다시 첨삭을 한번 해보아서 중론 52쪽 거자의 존재 부정에서 거자라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자, 본문 잠시 읽고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물음, 거자를 떠나서 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시 가운데 거자가 결정적으로 존재한다. 삼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미거, 거시 세 개죠.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미 갔고 미거는 아직 가지 않았고 거시는 가고 있고 그겁니다. 자, 감이라는 것이 이미 간 데는 없죠. 아직 가지 않은데도 감이 없고 가고 있는 것에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라고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단락에서는 부정을 한 겁니다. 가고 있는 것이 간다면은 그것은 가는 것이 두 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읽고 설법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거자를 따르면 거법은 불가득이다. 약, 리, 어, 거자, 거법 불가득. 이 무거, 무, 거법고, 하득, 유, 거자. 이렇게 한문을 읽고 거자를 떠나면 거법은 불가득이다. 그렇다면 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자가 존재하겠는가? 요건데, 자, 여러분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아는 사람이 너 뭐 하고 있니? 라니까 에? 보람의 공원 걷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보람의 공원 걷고 있다. 맞는 대답이에요. 문제가 있는 대답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예. 보람의 공원 걷고 있다. 우리 상시적으로 쓰는 이야기잖아.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보람의 공원 걷고 있다. 나는 지금 걷고 있죠. 걷고 있어요. 걸어요. 걷고 있어요. 걸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표현한다면 걷는다가 됩니다. 걷는다. 걷는다. 근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걷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걷는 놈 따로 있는 놈 따로가 되는. 걷는 놈 따로 있는 놈 따로 돼. 걷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왜냐면 나는 걷고 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나는 있지. 문장 구성을 보세요. 나는 걷고 있다라고 문장 구성이 되면은 나는 있지. 뭐 하고 있어? 걷고. 그러니까 나는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 거기에 나는 걷고 있는 거야. 예? 걷고 있는 거야. 나는 있는데 먹고 있지. 걷고 있지. 말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걷고 먹고 말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질 수 있지. 근데 나는 있는 것은 달라져요. 그대로 있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이 말의 특징입니다. 이 말의 특징.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거자 거법 했을 때 거자라는 것이 나는 있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있다. 뭐 하고 있어? 걷고 있지. 걷고라는 것이 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것은 지금 당연한 배경이잖아. 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존재.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라고 이야기, 아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법. 네. 그래서 내가 있고 걷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 뭐 하고 있니? 하니까 나는 걷고 있다 했을 때 내가 걷는 거야. 걷는 게 걷는 거야. 내가 걷는 거요. 걷는 게 걷는 거요. 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걷는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걷는 게 걷는다라고 해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서로 분리되면 돼요, 안 돼요? 나와 걷는 것이 분리되면 안 되지. 그래서 걷는 것이 걷법, 거자는 둘이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거자를 떠나면 걷법은 불가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다 뭐야? 움직임이지. 움직임이지. 내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것을 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뒤에 지각할까? 예. 그래서 나는 걷고 있다가 아니고 걷는 나라 그랬잖아. 걷는 나. 그러니까 나는 걷고 나한테 걷는 것이 종속된 것이 아니라 걷는 거에 의해서 나는 규정되는 거예요. 규정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대답을 뭐라고 했어? 나는 걷고 있다. 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면은 제대로 한 표현일까? 왜곡된 표현일까? 왜곡된 표현입니다. 이게 왜곡 잘못된 표현. 또 우리가 실은 몰라서 헤매는 것도 있지만은 왜곡되게 헤매는 것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자 걷법 했을 때 그것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음에도 나의 언어는 지금 분리시키고 있지. 나는 있고 그 다음에 걷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걷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걷법이 미리 나와 있어야지, 그죠? 걷는 놈이 있어야 예? 거자 나라는 놈이 걷는 것 뒤에 따라올 수가 있는데 실은 그 걷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거자가 존재하겠는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자, 밑에 해석 봅시다. 거자를 떠나면 걷법은 불가득이다. 그렇다면 지금 걷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삼시에 결정적으로 거자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자, 걷법이라는 것은 걷고 있는 거죠, 그죠? 걷는 거죠. 걷는 것이 이미 간 것으로 규정하는 거야. 안 그러면 아직 안 간 것으로 규정하는 거야. 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야. 가고 있는 것은 가는 거래요. 예? 우리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른다리는 가는데 왼다리는요? 오른다리는 갈 거고 왼다리는 가버렸어. 오른다리는 우리 걷는 거 보세요. 왼발이 가고 있으면 아직 간 거예요? 가고 있는 거야? 예? 가고 있는 거지. 아직 미거다 말이야. 왼다리는. 예? 동작으로 미거지. 도착했으면 어떡해? 예? 갔어, 그죠? 이미 갔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걷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걷는다라고 딱 점찍을 수 없다고. 건강경에서 표현하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나 마찬가지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라고 했을 때는 걷는 동작 아래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단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움직임에는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규정할 이게 삼시라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는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걷는 놈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걷는 걸 규정하지 못하는데 걷고 있는 주체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없다는 게 지금 중론의 논리적 확대입니다. 논리적 확대. 이 이야기가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업생이잖아. 예? 움직임에 살잖아요. 업생인데 우리는 업생이에요, 관념생이에요. 관념생이에요. 관념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야. 정해진 걸 표현하는 거야. 정해진 걸 표현. 정해질 거라고 표현하고 정해진 걸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음은 관념에 있고 내 삶은 동작,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동작, 움직임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당한 거죠. 자, 또 읽어봅시다. 거자 즉 불거자, 불거, 불거자, 무제, 거자. 거자는 가지 않는다. 불거자도 가지 않는다. 거자는 가지 않겠죠, 그죠? 나는 걷고 있다 했을 때 나는 있지. 그러니까 거자라는 놈은 걷고 있는 거야, 있어야 되는 놈이야. 있어야 되는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도 걷고 있는 것은 내가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안심도 지금 걷고 있죠? 가고 있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갈 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안심도를 관찰하는 거잖아. 내가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누구를 관찰하는 거야? 나를 관찰하는 거지. 안심도를 관찰할 때 나는요,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심도 관찰하듯이 뭐냐면은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 않는 것처럼 나를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해, 타당. 그거는 부당해. 난 움직이고 있는데. 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나라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자, 걷는 것이 없는데, 거시가 없는데 미거, 거시, 이거, 이게 어떤 것도 걷는 게 아닌데 거자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거자라는 놈은 없어. 자, 소위 이야기해서 제가 자주 표현을 쓰는 거잖아. 깜깜해. 내 눈만 딱 있어.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깜깜해. 눈만 딱 있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눈만 딱 있잖아. 깜깜해. 내 눈이 있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눈을 뜨고 있다 해도 깜깜해.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근데 내 눈이 있다는 거 최초에 내가 눈이 있어서 알아지는 거야. 저 밖에서 반짝하고 빛이 나면 눈이 있는 거라는 거야. 반짝하고 빛이 일어나야 내 눈이 있는 걸 알겠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에?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알지 못하는 나는 내가 있다고 왜 이렇게 자꾸만 주장해? 내가 주장하는 나는 철저히 외경계에서 규정되는 거야. 외경계 때문에 나를 분별하는 것이지 내가 외경계로 분별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외경계에서 내가 분별되는 거예요. 외경계의 정보가 없다면 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나라고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외경계와 같이 살아요? 내가 살아요? 이제 이게 문제라. 그걸 우리는 아집이라 그럽니다. 아집. 외경계에 의하지 않으면 나는 분별되지 않아. 나라는 것을, 관념을 획득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12연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명인데 움직임 때문에 식이 일어난다고. 무명인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뭐가 일어나? 움직임이 일어나. 업이 있어. 업 때문에 지금 나는 식이 일어나는 거야. 식이 일어나. 내가 무명이 아니고 식이 있어서 행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모르는데 움직임이 있어서 행이 있어서 식이 일어나는 거야. 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있고 걷고 먹고 말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나는
죽어야 돼. 죽는 거 관계없이 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종교가 생겼나? 예. 그러니까 죽는 것에 의한 다 대배우가 돌아가시니까 참 대발아버지 죽었는데 마음이 좀 어떡하대? 맨날 TV에서 보던 사람이 난저 사람은 그냥 안 죽고 계속 연기할 줄 알았더만. 예, 사람 값지다 그죠? 뭐 그래도 뭐 89, 90까지 현역 연극하고 막 90 하나에 갔는데 한 1년 지금 활동 못한 거니까 대단하지. 맨 마지막 작품이 개소리라든가 제목이 개소리래. 뭔 영화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 7개월 뭐 찍었다나 어쨌다나 그러게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나중에 나오겠죠. 편집 당하거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 에, 가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외딴 섬에서 혼자 움직이면 배우예요, 배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배우가 되는 건 누구죠?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가 되는 거죠. 아니 똑같은 움직임을 외딴 섬에서 혼자 하고 있었으면 배우예요. 그냥 지 사는 거예요. 자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배우는 것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재가 배우라는 것은 자기가 워낙에 배우야 안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우가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기 그걸 우리는 연기라 그런 거예요. 연기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무엇이든 혼자 왜냐면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연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연기의 가장 기본인데 나의 삶의 버릇은 그 기본에서 벗어나 있지. 나는 어떻게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망상을 누가 가져? 내 스스로가 가져버렸어. 내 스스로가. 그걸 갖다 우리는 전도몽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뭐가 전도가 된 거예요? 실은 연기인데 내가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전도.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변을 일으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그 순서가 뭐냐면은 실상이 되는데 뭐야? 거자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거자라는 것은 걸어야만이 생기는 것이 거자야. 그렇죠? 거자는 가지 않는다. 불거자도 가지 않는다. 거자와 불거자를 떠난 제3의 거자는 없다. 만약에 거자가 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자가 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야?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냥 걷는 거야. 그리고 거자는 가지 않아야 가는 날을 소위 얘기해서 인식할 수가 있는 거든, 관념으로. 자, 해석 한번 봅시다. 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인가? 만약 거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두 종류일 것이다. 거자와 불거자이다. 그 둘을 떠나면 제3의 거자는 없다. 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거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자가 있다고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걷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전화 오면은 걷고 있다라고 대답해야 돼. 걷는다라고 대답해야 돼. 걷는다라고 대답해야 돼. 걷는다. 나는 걷는다로 대답해야 돼요. 그냥 걷는다라만 이야기해야 돼. 나는 이라는 것은 빼야 됩니다. 걷는다라고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죠. 왜냐면은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하면 내 행위를 나한테서 분리시켜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느 것이 주체인가? 이러한 문제에 빠져든다는 게 어렵죠, 그죠? 자, 54쪽 가봅시다. 물음, 만약 거자가 간다라고 말하면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해서 답변에서 개송이죠. 2-9 개송. 약은 거자 거 우나 유차의 약 리어 거법 거자 불가드
만약 거자가 간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런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거자가 간다고 했을 때는 다 가야 돼요. 가지 않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자는 가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가는 놈 보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걸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이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자와 걷법이 분리돼야 되겠지. 근데 거자와 걷법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헷갈리지. 내가 말하고 있어. 열심히 나한테 뭔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 나는 말하고 있어, 나는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으로 나는 말하고 있어, 나는 말하고 있어, 나는 말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 의식하면서 말 안 하지. 그냥 막 말하잖아. 근데 야, 너 지금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나 말하고 있잖아 이러잖아. 맞는 말이야? 이 틀린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나는 말하고 있다라고 뭐냐면은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나는 말하고 있대. 말한 사람은 지금 나는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을 한 거야.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행위를 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야. 합리적이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불합리라고 생각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다. 2000년 된 사람들 재밌죠, 그죠? 이런 걸 따졌다는 거야. 그리고 왜 이런 걸 따졌을까? 이제 물론 오늘 다시 또 읽겠습니다만은 요거 더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거자가 간다고 말한다면 그런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겉법을 떠나면 거자는 불가득이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겉법과 거자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겉법과 거자를 나누는 건 누가 나눈 거야? 내가 나눈 거야. 그걸 우리는 분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절에서 분별심 하지 마라. 분별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별심이라는 것이 세상 차별로 대하는 것이 분별심이 아니라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야? 그러면 실상은 이 중론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상은 규정할 수가 없는 것. 규정할 수. 내가 일요일날 법회하면서 말씀드렸잖아. 예? 오늘 한 번 더 일요일날 법회 안 오신 분들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물이 맑아요? 더러워요? 누지가 빤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면 선택 안 한다. 물이 맑아요? 더러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맑다에 손듭니다. 맑다에 손듭니다. 그러니까 물이 원래부터 맑다는데 사람들은 다 관념 지어져 있어요. 근데 물은 맑은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습니다. 물이 맑거나 더러워진 이유는 물은요 맑게 흐르면은 맑고 더러운 데로 흐르면은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가두어 놓으면은 맑은 물이 보존이 돼요? 그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더러운 물을 가두어 놓으면은 물이 맑아져요? 더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지죠. 다시 말해서 물을 맑히려면은 맑은 물을 가두어 놔야 될까? 맑은 물을 따로 떼놔야 될까? 안 그러면 흘려야 될까? 흘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맑은 것이 아니라 물은 실상은 흐르는 겁니다. 그 흐르는 것에 의해서 이 물은 맑은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어요?
물 흐름에는 할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일단 맑은 물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더러운 곳에 가더라도 흐르기 때문에 맑아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더라도 흐르기 때문에 맑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물은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맑다라는 전제는 불합리해요. 불합리해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청정물은 맑을 것이다 라고 했네. 요 말을 물을 마음으로 바꿔. 원래 심성은 착해요, 악해요? 심성, 그러니까 본성은 맑아요, 더러워요? 하니까 본성이 맑다라는 것은 아까 맑은 물의 착각처럼 착각입니다. 마음은 선하게 쓰이면은 선한 마음이고 악하게 쓰이면은 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똑같이 마음은 선하게 되는 마음을 선하게 써서 그래요. 마음을 악하게 써서 그래요.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뭐냐면은 선한 마음을 추구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요. 마음은 악한 마음에 가더라도 마음을 계속 쓰기 때문에 마음은 선해집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선해질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을 가둬둔 이제 그래도 착한 걸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가둬놓으면은 마음은 더러워질까요? 무기력해질까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은 어떻게? 오히려 악한 마음보다 더 곤욕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곤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성은 본래 있어요. 본성이 본래 있다는 것은 착각이야. 본성이 본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본성이 마치 선한 것처럼 청정한 것처럼 청정심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거대한 착각이야. 대단한 착각이야. 마음은 철저히 뭐 해야 돼? 써야 돼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 모든 것이 연기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규정할 수 있어 없어? 마음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은 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공할까요? 물도 공할까요? 물도 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색수상 행식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규정을 했어? 왜? 지금의 상태를 뭐냐면은 가설, 임시적으로 이렇다라는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하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만약에 색수상 행식이 있다면 해탈법은 없지. 해탈법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색수상 행식이라고 가설을 해놓고 어떻게 해탈하라고 한 것은 이거는 색수상 임시적 이야기라는 거야. 임시적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중론적 설명입니다. 중론에서 보면 색수상 행식은 규정해서 정해진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왜? 여러분들 20대 색수상 행식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색수상 행식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그냥 임시적으로 20대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지금은요. 나이 들어서 달라? 졌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마음속으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죠? 부산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어떻게 해요? 아유, 말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요. 말만 빠르나? 그 사이사이에 우리 성부rek만 알아듣는 액센트가 껴 있어요. 그죠? 그 액센트가 껴 있으니까 말 듣기가 서울 사람들이 자기들도 서울 사람들 아니면서 귀들 다 충청도 귀들 들고 앉아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겠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변했다 그럽니다. 변했다 그럽니다. 뭐 색소적이 달라졌겠죠, 그죠? 생각하는 절차는 많이 달라졌겠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색수상 형식은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임시적인 건데 이것이 달라져서 여기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유부 아비달마, 즉 우리 중론의 가장 상대가 되는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뭐로 봤냐면은 색수상 형식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법이라고 봅니다. 법.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겁법하는 법하고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법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규정 지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는 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는 대상이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나라는 아집의 집착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아집의 집착. 그런데 유부에서도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아예요. 무아. 무아인데 뭐만 있어야 돼? 법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유부의 생각이고, 중론은 뭐야? 법이 있는 거야. 법조차도 있는 게 아니야. 법조차도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중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자도 공하고 거법도 공한 게 되는 겁니다. 거자 거법. 여기서 거자 했을 때 물이라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물을 지칭하는 언어는 있지만은, 물이라고 지칭하는 언어가 있지만은 물이라는 것은 그냥 흐르는 거야. 흐르는 것을 법이라고, 물의 법이라고 해서 흐르는 것이 물의 법,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물이 흐르는 것은 뭔가 있는 유법입니까? 흐르는 것은 무법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흐른다라는 말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흐르면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흐르는 것이란 말이야. 흐르는 것. 자, 물이 흘러야 편하네요? 고여야 편하네요? 예, 물이 흘러야 물은 어떻게 물다움이 있는 거지. 그죠? 자, 갑시다. 마음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어야 편하네요? 안 그러면은 마음은 써야 편하네요? 재밌죠? 정지되어 있어야 편하네요? 써야 편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정지되어 있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라니까. 마음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편한 상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으로 따지면은 상수멸정까지 가잖아. 상수멸정이라는 게 뭐야? 생각도, 느낌도, 후기에 어떤 감정의 개입도, 인지적 개입도 없는 상태. 예? 그래서 가장 편안한 상태. 그래서 상수멸정이 가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상수멸입니다. 자, 우리가 상수멸로 계속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 문제입니다. 상수멸은 그냥 맛보기예요. 맛본 이유가 뭐죠? 그 본맛을 움직일 때 봐야 되는, 마음을 쓸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입 다물고 계속 뭐냐면 상수면에 들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 본 맛을 어디에서 써야 돼? 예? 내가 움직일 때 그 맛이 그대로 퇴색되지 않고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그 상수멸정에서 맛이 그냥 지고지순하고 불교의 최종 목적지 같으면은 부처님은 이학만설 했을 거야. 개학하고 정학만설 했을 거야. 개정. 정으로 끝났지. 상수멸정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부처님은 개학, 정학, 그다음 뭐야? 해학까지 말씀하셨거든. 그 해학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 맛본 상수멸정의 맛이, 예? 고요, 안락, 그냥
상수멸 가기 전에는 안락이죠, 그죠? 고요, 평온, 그 지구의 상수멸정의 안정된 상태의 맛이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맛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지혜는 어떤 거야? 지혜는 잘 움직이는 겁니다. 지혜는 어떤 거예요? 잘 움직이는 겁니다. 잘 움직여야만이 그 맛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 해 하면서 해학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학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어떤 절묘함이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우리 수행체 가면은 정학에서 끝나지.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몸 조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몸 조복 받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몸뚱아리는 네가 아니고 누구냐는 얘기. 종이야? 조복 받았다는 이야기는 소위 해서 내 몸에 이제 더 이상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여러분, 감각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면 내 몸을 조복받아 딱 끌어야 돼요. 이성이 개발돼야 돼요. 이성이 개발돼야 감각적 욕망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구족돼야 됩니다. 심사가. 그런데 심사가 구족 안 시키고 몸만 조복받았대. 몸 조복받으면 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디다. 내 어릴 때 그냥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잠 안 자고 탁 수행했더니 얼굴에 미소가 띄고 드디어 그 스님은 몸을 조복받았어. 하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나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깁니다. 근데 이 질문하면 또 한 방 맞을까 안 맞을까? 그래서 질문 못하고 눈치만 이래. 왜냐면 이제 막 머리 깎은 놈이 뭔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눈치만 살살살살 살폈단 말이야. 눈치만 살살살 살폈는데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아유, 견성하셨대. 아니, 견성했으면은 본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뭘 봐서? 마음을 봤대. 그러면 마음은 어떤 놈 거고 본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 본거하고 마음하고 따로 논다는 이야기야? 나는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씁니다. 그 이야기를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중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자와 거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과 성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견성이라는 건 착각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견한 놈도 나고 성이라는 놈도 그냥 납니다. 그것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분리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능언경에 나오잖아. 눈 스스로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견성 이야기에서 견한 것은 견 스스로는 볼 수 있어, 없어? 근데 뭘 봤다고 그렇게 들떠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뭘 봤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견성했을 때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거칠게. 진리를 봤다는 거야. 진리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진리하고 나는 하나가 된 거야. 진리를 봤으니까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깨달은 거요? 성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진리를 봤으면은 진리하고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 봤으니까. 진리를 오히려 못 봐야 깨달은 거지. 진리를 보면 대상화시켰잖아. 대상화시켰으면 진리를 봤다는 이야기는 나하고 진리하고 지금 개합되어서 하나가 된 거야. 그냥 본 거야. 견성하면 견성할수록 안 좋은 거잖아. 이야기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반야공 사상으로 우리 선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가 했을 때는 중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다 불합리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눌 수가 없는데 견성이라는 말로 나눴어. 누가 견성이라는 말을 썼느냐? 육조해능이 그렇게 썼거든. 육조해능이 견성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런데 육조해능이 견성이라는 말을 써서 다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육조해능의 견성은 견성품입니다. 견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는 이야기. 성품을 본다는 이야기. 자, 성품을 봅니다. 봅시다. 예? 앞에 뭐냐면은 안심도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내가 안심도를 웃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은 웃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웃고 있는 안심도를 본 나는 왜 웃고 있는 걸 알지? 하니까 안 웃고 있어서 웃고 있는 걸 본다면 그걸 웃는다라고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 아느냐? 나는 웃고 있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러면 울고 있는 것도 아는 거야. 그죠? 찌푸리는 것도 아는 거지. 즉 웃고 있는 안심도를 보는 것은 내가 아주 백지 상태의 나의 마음이 보겠어요. 안 그러면 찌푸리고 울고 하는 것이 웃고 있는 것을 보겠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웃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즉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볼 수는 있어요. 성품을 본다는 이야기 했을 때 견의 주체는 절대적 견의 주체는 절대적 뭐냐면은 주관일까 아니면은 성품 중에 하나일까? 성품 중에 하나가 돼. 그래서 견성이 되면 견이라는 것은 여러 성품으로 여러 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말은 타당해집니다. 견성품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육조단경도 판본이 여러 가지입니다. 6가지인가 7가지인가 그래 되는데 이게 이제 고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도낭에서 이제 발굴되어서 도낭본 육조단경을 보면은 견성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견성품. 그랬을 때 견성이라는 말이 나중에 후대에 와서 신비화됐을 때 마음에 마치 그냥 본성과 같은 그런 마음을 봤다라고 뭐냐면 신비화된 표현을 씁니다만은 초기적 육조 단경에서 나오는 견성이라 물론 육조 단경이라는 것이 그 하택 신의 작품입니다만은 하택 신의가 자기 스승을 그냥 꾸며놓은 그러한 책입니다만은 서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보면은 초보적 시기에는 견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품이 본다는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나는 백지 상태에서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깨끗한 마음에서 웃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찌푸리고 우울하고 한 그 마음에서 나는 안심도 웃고 있는 걸 봐가는 거야. 다르죠. 다르단 말이야. 그랬을 때 견성품 하면 타당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타당한 마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성품들에 뒤따르는 관념이 나라는 관념이. 성품들 사이에서 그 성품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뒤따르는 관념이 나라 말이에요. 마음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요. 내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은 절에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변덕을 여러 번 느끼실 거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변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마음 쓰면서 왔잖아요. 마음도 부단히 계속 움직입니다. 찰나지간에요. 부단히 움직입니다. 그 부단히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간다면 법문식으로 간다면은 마음은요
마음은 선한 마음, 본성을 내가 보고 본성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마음은 쓰는 게 본성입니다. 마음의 성품은요, 물은 흐르는 게 속성입니다. 물은 위치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액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래서 물은 속성이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안 흐르고 바다에 가면 고이나? 바다에 가면 파도 치고요, 증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은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소위에서 우리는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속성이 뭐예요? 마음은 쓰는 겁니다. 마음은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써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따라간다고 했지. 마음이 뒤따라가는 종속돼 있어요. 예, 종속돼 있으면은 아주 곤란한 지경이 돼요. 그래서 종속돼 있을 때 항상 탓, 변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마음은 써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깨끗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물은 위치에 따라서 변환돼 있잖아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어디에 따라 흐르죠? 쓰이죠? 이기심에 따랐습니다. 이기심에 따랐습니다. 그 이기심에 따라 쓰면은요, 마음한테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기심에 따라 쓰면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 이기심에 따라 쓰이는 마음은 나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항상 가져오기 때문이죠.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더 가서 하기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 나예요. 마음이 쓰여지는 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려니까 결심한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쓰여지는 결을 잘 다듬어서, 예? 그 쓰여지는 것이 좋은 쪽으로 물꼬를 자꾸 터줘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물꼬를 그쪽으로 터야 됩니다. 그 물꼬의 방향을 구심력으로 할까, 원심력으로 할까? 구심력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고요. 원심력으로 하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져서 뭔가 자꾸만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마음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훨씬 상쾌하고 좋습니다. 관심이 이쪽으로 갔는데 이것에 의해서 나를 충족 못 시키면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저도 원심력으로 작동합니다 하면서 욕심을 원심력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욕심은요,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 공 끝에 줄 매달아 뺑뺑 돌리잖아. 그럼 공은 저 밖으로 막 뛰쳐나가요. 안 그러면 줄에 묶여가 뺑뺑 돌아요. 그 마음입니다. 욕심은 이기심에 딱 잡혀가지고 뺑뺑 도는 그러한 뭐냐면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는 윤회라 그래요. 윤회라.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원심력으로 씁니다. 원심력으로 쓰는 마음을 우리는 부처님은 무량심이라고 해요. 무량심. 자, 또 뭐 파편으로 막 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55쪽) 만약 거자가 거법을 아니다. 54쪽 만약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거자가 거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거자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인가? 거법을 떠나면 거자는 불가득이기 때문이다. 걷고 있기 때문에 거자가 있는 거지, 거자가 있어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거자를 떠나서 거법이 결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자가 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만약 거자에게 감이 있다고 하면 두 개의 감이 있는 것이 된다. 거자에게 감이 있다고 하면 두 개의 감이 있다. 그러니까 거자도 가고 있는 놈도 가게 된다니까, 잘못하다. 네, 아까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말하고 있다 하면은 말하고 있는 놈 따로이고 나 따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거자의 감이고 다른 하나는 거법의 감이다. 그래서 약 거자 유거 즉 유 이종거 1위 거자거 2위 거법거 거자도 가게 돼 있고 거법도 가게 돼 있는 논리적 기계를 가지게 된다. 자, 오늘 뭐 중론은 여기까지 하고 머리가 터집니다. 그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비달마가 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비달마 책 47쪽 펴보세요. 우리 그저께 내가 부산 가가지고 이제 우리 부산에 오래된 도반들이죠. 그이들이 40 안 돼가지고 나를 만나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나이 60 다 돼가니까 만나기를 지금 20년 더 만났어요. 20년 더 만나서 했는데 그냥 세대 때부터 이제 알아서 그때부터 불교 공부했는데 요즘 나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잘 안 내려가니까 유튜브 한다니까 그거 보는 거야. 보는데 너무 어렵대. 1호 편은 그냥 너무 좋은데 다른 건 어려워서 너가 그만큼 공부가 안 됐다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이제 불교대학도 다니고 뭐 다니고 해도 이게 조금 일상에서 떨어지면 이 언어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을 일상에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을 일 잘 없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일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난처한 공경함을 만났을 때 그 공경을 만났을 때 그 공경거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경거리, 나한테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 곤란한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일까? 불합리일까? 불합리.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세상에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 흔한 일 안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하나 있고 그 일이 나한테 생겼을 뿐이고 그 일은 다 누구든 그렇게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업보로 저 원수를 만났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때까지 원수 만난 할머니들이 원수 아닌 할머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지 마시고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원수 같지만은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로 신중기도를 하시고 저 신중기도 보면은 칼든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 지키는 것 같아, 찌를 것 같아. 세상 일이 저렇다는 거야. 세상 일이요. 내가 옹색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유 참 어떡해요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세상 일은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해? 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왜? 욕망의 바다에서는 그렇게 질투가 있고요. 왜 누가 나를 안 도와줘요? 그렇게 인색한 것이 내가 추구해온 욕망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거기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 길을 떠나야 되겠어요? 그 길을 떠나는 것이 그 길을 그럼 내가 어떻게 떠나? 그것이 떠나는 것이 지금 이런 실상을 바르게 하는 공부. 기본부터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법문하면 이거는 다 알아들어. 근데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은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게 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도 그렇게 참고요. 47쪽 보시면은 둘째 단락 원래 법이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달마 유지하다, 지탱하다는 의미의 어원에서 파생된 말로서 일반적으로 세계 존재를 유지, 지탱하는 질서, 규범, 법칙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동양에서도 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질서, 규범, 법칙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보통 현상의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 요소, 존재를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눈 하는 것은요, 눈으로는 보는 법이 있는 겁니다. 눈 위에 귀가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법 하는 거예요. 입법, 설법, 신법 이렇게 하면서 다 법으로 아비달마는 생각합니다. 그걸 존재 요소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상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상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상상은 뭐에 근거해 있어?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지도 못하고 뭘 파악도 못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했을 때 마음 하면은 마음은 상상이야, 형이상학이야. 마음에 대해서 막 자기가 마음이 본성 이렇게 하면 본성이란 말 말고 다른 표현을 안 쓰면 그건 형이상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맑다 이야기라면요, 마음이 맑다 이야기라면 형이상학이 되겠어요, 상상이 되겠어요? 네, 상상입니다. 근데 마음이 맑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지. 그래서 형이상학적 상상이 되는 겁니다. 상상이. 그러니까 마음이 맑다는 건 상상은 할 수 있잖아. 맑은 것에 대한 경험. 내지는 그것을, 물론 맑은 것에 대한 경험이 실은 그 상상하고 우리 경험이 딱 맞아들지는 않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안 합니까? 유리가 맑으면은 유리가 보여야 되겠어, 안 보여야 되겠어? 안 보이죠. 마음이 맑으면 마음이 보여야 되겠어, 안 보여야 되겠어? 네. 마음이 맑은 사람은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맑은 사람. 유리가 저 밖에 것이 잘 보이는 듯이 소통이 잘 맑은, 마음이 맑은 사람이거든. 근데 통상 우리가 마음이 맑다라고 하면은 그 맑음을 이렇게 소통으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 맑은 경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형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맑다라는 것을 상상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본성하면 상상돼요, 안 돼요? 확인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형이상하게 됩니다. 본성하면은. 그래서 형이상학적 관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적 관념이 되면은 그것은요, 형이상학적 관념이 되면은 우리한테 유용한 언어일까? 신념으로 종교화되는 언어일까? 종교화되는 언어이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 요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 아래 달라 곧 유부교학에 있어서 법이란 그 같은 경험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 개별적이고도 더 이상 환원 불가능한 독립된 실체, 독립된 실체로까지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법 했을 때. 그러니까 법 했을 때 그것은 독립된 실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는 우리가 적어도 아니비설 신의 이외의 세상 아니고 아니비설 신의 안에서만 논의돼야 되는 것이. 예. 그 안에서의 독립된 실체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봅시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형이상학적 관념이야. 사랑이라고 했을 때 관념은 관념인데 형이상학하고는 좀 다를까? 여러분 사랑이란 옛날 러브 이스 해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사랑이란 했을 때 가장 나는 탁월한 대답은 우리 그 스님 대답이지. 숭산 스님. 어? 네가 나한테 묻고 나는 대답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규정 못해. 규정 못하지. 근데 사랑이라 했을 때 저 그냥 차원이 낮은 사랑부터 해가지고 고차원적 사랑까지 했을 때 쭉 설명을 하면은 내가 이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이해 공감이 되긴 되죠. 본성하고 다르잖아. 본성하고 다르잖아. 그러면은 본성이라는 말이 인간한테 유효할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이 유효할까? 본성이 법이단 말이야. 예. 근데 본성이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그냥 지고한 관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사랑이라는 관념은 써먹을 수가 있어. 무언가 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 행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안에는 아까 숙사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가능한 표현들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한테 굉장히 효과적이지.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법이야. 에? 사랑은 공한 거야. 사랑은 공한 무자성의 법이야. 규정할 수 없는 법이야. 규정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해서 사랑 규정할 수 없죠. 규정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는 뭐냐면 단편이 계속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사랑은 더 확고해지고 폭넓어질까? 확고하고 폭넓어. 그러니까 그것이 무자성 공하다고 해서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더 허무하다.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허무하지. 사랑이라는 관념이 허무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공의 힘인데 이 유부 아비달마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라고 파악한 것에 대해서 아니 너가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가 지금 구조화시킨 그 세계 이해는 돼.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세상에 살아요. 천상 세상에 살아요. 지옥에 살아요.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요? 했을 때 예? 그래도 어떻게 지옥은 아니잖아. 천상도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뭐 인간 세상에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부 아비달마는 그렇게 법이 있다고 정하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우리의 세계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라는 표현을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습니다. 법이 있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육도윤회는 유부 아비달마에서 표현하는 세계거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있는 건 세상은 어떻게 지옥의 세상도 있어. 천상의 세상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천상으로 가고 지옥으로도 갈 수가 있어 하는 게 유부 아비달마의 생각 같으면은 우리 내 생각은 천상과 지옥을 지금 이 순간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했을 때는 중론은 이쪽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무자성 공의 생각이란 말이야. 자, 오늘도 황당한 공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진짜 황당합니다. 63쪽 봅시다. 법하는 그만하고.